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모닝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보통 자동차 브랜드들이 페이스리프트 거치고 풀체인지 거치고 몇 번의 연식 변경을 통해서 다시 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닝은 페이스리프트 후에 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부분이 바뀌진 않았고요. 전면부와 후면부, 익스테리어, 그리고 실내에서는 안전사양 옵션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고, 실내 내장재, 가죽 컬러 같은 경우에 선택권을 더욱더 넓혀서 소비자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모닝을 경험하실 수 있게끔 상품성을 높인 것이 이번 신형 모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파워트레인의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제공했다라는 변화는 없어요. 그냥 약간 외관만 바뀌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경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얼마나 올랐냐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트림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이면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닌가요? 경차는 저렴한 금액에 사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100만 원 올랐으면 조금 메리트가 없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옵션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면부에 있는 LED 헤드램프라든지 안전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인상은 다른 모델들의 인상폭을 봤을 때 경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차는 이 차량 크기, 규격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경차는 어느 정도 그 규격을 넘으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크기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델처럼 페이스리프트 됐다고 해서 길이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옵션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예전의 경차와는 달리 경차긴 하지만 안전사양도 출중하고 이런 옵션 사양도 출중하다라는 것이 요즘 경차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경차가 세 가지예요. 캐스퍼, 모닝, 그리고 레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 모닝을 타면서 캐스퍼와는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캐스퍼 1.0 터보와 자연흡기, 벤 모델까지도 시승했었기 때문에 그 모델과 한번 비교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캐스퍼와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모닝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차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전면부와 후면부 위주로 바뀌었는데, 원래 모닝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작고 귀여운 차, 좀 동글동글하고 귀염귀염한 그런 차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전 페이스리프트 모델 생각해보면 그때도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약간 카리스마 있고 약간 되게 강렬한, 강인한 그런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닝이 좀 무서워졌다 라는 그런 평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 신형 모델이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정말 로보캅처럼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좀 무섭다, 약간 좀 너무 강렬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모닝 같은 경우에는 미니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여성분들께서도 동글동글하다, 귀엽다라고 해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번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각이 딱딱 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런 디자인 좋아하는데 약간 모닝이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들이 좀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모닝 디자인이 이렇게 좀 각지고 멋지게 바뀐 이유는 요즘의 기아 자동차들의 패밀리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형 소렌토라든지 앞서 출시된 셀토스,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카니발 신형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 디자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9도 그렇죠. 최근에 출시된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세로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 패밀리룩이 이 모닝에도 적용이 된 것인데, 이 경차에도 그런 퀄리티를 나타내줬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가운데 LED 램프도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경차에서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차긴 하지만 이 패밀리룩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퀄리티를 상당히 높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닝에서 약간 미니스러움, 동글동글함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면부에서도 그렇고 후면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인테리어에서 오면 어느 정도 약간 아기자기함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차긴 하지만 실내에서 그렇게 아쉬운 부분, 공간적인 아쉬움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옵션 사양에 있어서 아쉬움은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이어서 옵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예전 경차와 비교해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옵션들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뭐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있고요, 핸들 조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 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km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km 이하 저속에서는 차선 유지가 따로 제공되진 않고요, 60km를 넘어가게 되면 딱 차선 유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쭉 달리다가 만약에 방향 시등을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삐삐삐 이렇게 청각적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은 60km 이하에서는 제공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들 여기 오른쪽에서 핸들 조향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핸들 조향 버튼을 누르면 핸들을 이렇게 제가 손을 떼더라도, 제가 지금 엑셀만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도 핸들에서 손을 떼더라도 핸들을 계속해서 조타를 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는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모닝을 주행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이유는 일단 모닝이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주행하기에도 편하고 뭐 끼어들거나 주차하기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초보 운전자분들께서 많이 고려하시는 게 크기적인 부분, 내가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운전 실력이 아주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 겸으로 경차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운전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좀 운전에 자신이 생기거든요. 좀 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 시등을 내가 딱 켰을 때 삐삐삐 하고 청각적으로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끼지 마세요 라는 이런 경고까지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옵션을 넣게 되면 교차로 충돌 방지 어시스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차뿐만 아니라 이 교차로 대항차까지도 이 차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앞차가 출발하는데 제가 출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차 지금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앞차 출발 알림 기능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도 측면에서 차량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능동적으로 제동해주는 후방에 대한 안전사양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이번 신형 모닝의 안전사양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모두 다 안전사양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께서도 크게 걱정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와 같은 부분은 후방 카메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또 작잖아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부담도 많이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볼게요. 모닝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차간거리는 2단계로 해놓고 속도는 70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닝에게 운전을 맡겨 볼게요. 사실 경차에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최소 뭐 소나타나 뭐 K5 정도 돼야 쓸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인데, 지금 이 모닝에서도 이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지금 핸들 잡으세요라고 떴고, 핸들을 잡아서 시간을 또 연장시켰습니다. 앞에 차량이 속도를 줄이니까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고요. 네, 지금 차선이 살짝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럴 때는 운전자가 조금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 정도의 반지하 주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장거리라든지 내가 좀 피곤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운전자가 주의를 하고 있으면 크게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차인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옵션이면 감지덕지하죠. 그리고 이번에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신형 모닝은 아쉽게도 파워트레인이 한 가지입니다. 네, 1.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 직렬 3기통 엔진으로서 출력은 76마력, 토크는 9.7입니다. 네, 토크가 좀 자꾸 귀엽죠. 네, 지금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가장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언덕인데, 언덕에서 여기가 판교 쪽 넘어가는 언덕이거든요. 이게 경사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지금 풀악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풀악셀 밟으면 5000rpm을 넘기면서 네,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천천히 올라가긴 합니다. RPM이 많이 올라가긴 해요. 이게 또 4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그렇게 다단 변속기는 아닙니다. 네, 핸들 조향은 계속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엄청 깊은 코너인데 모닝이 알아서
핸들을 조향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들 조향은 잠깐 끄겠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계속 주행하는데 뭐 언덕 주파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역시나 토크가 10이 안 되기 때문에 토크가 연비보다 낮아요. 이 공인 연비가 15.7이거든요. 근데 연비보다 토크가 낮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는 역시나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 언덕에서 너무 힘겨워한다, 막 우왕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언덕을 치고 올라갔는데, 물론 RPM이 3000rpm 이상 상회하면서 조금 버거운 그런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막 예전처럼 우왕 하면서 막 살려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이 느낌이 싫다고 하더라도 모닝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닝은 1.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캐스퍼처럼 1.0 터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두고두고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캐스퍼와 어느 정도 약간 급 나누기를 위해서 기아에서는 선택할 수 없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수동 변속기가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사양부터 다 4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요. 사실 모닝에서는 수동 변속기를 원하시는 그런 수요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한 동생도 예전에 모닝 수동을 참 재밌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 동생 차 옆에 타서 모닝 수동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또 자연흡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RPM을 쭉 끌어다 쓰는, 물론 고성능 차는 아니지만 모닝을 재밌게 운전하려면 충분히 또 수동 변속기 스틱을 쓰면 재밌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뭐 수동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 수동 변속기가 확실히 또 연비도 좋고, 또 수동 변속기를 재밌는 운전으로 인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닝은 또 차량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스틱에 대한 갈망, 스틱에 대한 운전의 즐거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또 모닝이 또 작잖아요, 가볍고.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틱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 너무 짧은 게 아쉬워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말이죠. 뭐 옵션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가죽 컬러, 이런 부분은 경차답지 않게끔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무려 3가지의 가죽 컬러를 제공해요. 블랙, 브라운,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린 컬러까지. 경차에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컬러가 모두 다 또 매력적이에요. 일단 블랙,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블랙을 제공하고, 그리고 브라운, 블랙에 질리셨거나 난 조금 더 경차이긴 하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컬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브라운을 제공하고, 그리고 난 조금 더 유니크하고 좀 다른 색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그린 컬러를 제공합니다. 제가 또 이 시트에 맞게끔 오늘 상의를 그린 컬러로 입어봤는데, 제 이 그린 컬러 상의랑 똑같은 시트 컬러예요.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예쁩니다. 막 촌스러운 그린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그린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쓰는 이 벤틀리 가죽 지갑이 있거든요. 이 색이랑 시트 컬러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벤틀리에서 사용하는 이 가죽 지갑 컬러와도 유사한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 컬러도 되게 유니크하고 경차에서 이런 컬러도 제공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경차긴 하지만 이런 선택권을 넓혔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아에서 모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차다 보니까 전장도 짧고 휠베이스도 좀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닝 운전해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차선 모형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쇽쇽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코너링을 해볼 때도 그렇고, 이 모닝만이 주는 약간 요 정도 길이에서만 나오는 그런 운전의 재미? 그런 게 또 있어요. 막 출력이 높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핸들링이 막 정말 칼 같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짧은 휠베이스, 자그마한 크기에서 오는 약간 이렇게 쇽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경차인 걸 감안해보면 일단 뭐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그리고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디젤은 아니지만 기통이 3기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진동 부분은 운전하면서, 주행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차를 해보면 여기서 약간의 이 핸들을 통해서 넘어오는 약간의 이런 미세한 진동,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차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오늘 또 날씨가 비가 꽤 오거든요. 어제 태풍이 서울을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영향이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실내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제가 처음 탔을 때 창문이 열려있나 싶어서 창문을 이렇게 다 체크해봤는데 창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소리가 좀 크게 유입되다 보니까 제가 창문을 한번 체크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경차라서 옵션이 좋아지고 뭐 디자인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조용한 경차, 그런 부분은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차를 원하신다 하면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아주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엔진이랑 미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떨림이나 소음 부분에서 조금 더 해소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리뷰에서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오늘은 운전석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헤드룸 보세요. 제 키가 178이거든요 지금 시트를 완전 낮춘 것도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레벨에 맞춰 놓은 건데, 헤드룸도 넉넉한 편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앞에 머리가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룸이나 뭐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들, 폭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편이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크게 좁은 느낌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탄다라고 했을 때 뭐 팔꿈치 정도는 살짝 부딪힐 수 있겠지만, 뭐 혼자 탄다라고 했을 때 결코 그런 작은 느낌은 아닙니다. 경차긴 하지만 공간에서의 뭐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뭐 성인 남자가 탄다고 했을 때 크게 부족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신형 모닝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 높은 방지턱을 27km로 넘었을 때 한 번 더 넘어볼게요. 31km로 넘었을 때 막 경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방지턱 넘을 때 우당탕탕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방지턱 또 한 번 좀 빠르게 40km 넘었을 때 약간 좀 빨리 넘었어요. 일부러 40km로 넘는 분은 잘 없잖아요. 이번엔 정상적인 속도로 한 28km, 27km 아주 무난합니다. 이렇게 넘었을 때는 뭐 어떤 분들이 타시더라도 이 정도면 경차 승차감이 훌륭하네 라고 느끼실 정도, 크게 부족하지 않네 라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지금 30km 아주 매끄럽게 넘었죠. 뒤쪽을 넘을 때 살짝 퉁퉁거리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넘어 볼게요.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에서 방지턱이 많은 구간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불쾌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가는 편이고, 요 방지턱이 좀 높은데 이것도 깔끔하게 넘어갔어요. 확실히 앞에 넘을 때 느낌이 조금 더 좋고 뒤에 넘어갈 때 살짝 통통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브레이크도 이 경차 모닝을 제동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브레이크도 꽤나 즉각적인 편이에요. 또 한번 브레이킹 24km로 넘었을 때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언덕길의 코너링을 한번 타볼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언덕을 오르면서 역시나 가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지그시 리니어하게 엑셀을 쭉 밟으면 언덕을 오르는 데는 크게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지금 좀 빨리 넘었는데 괜찮았어요. 확실히 이 탄력을 받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속도를 올려야 될 것 같고, 요 방지턱 좀 컸는데 괜찮게 넘었습니다. 쭉 리니어하게 엑셀을 밟아볼게요. 가속을 확 하면 당연히 답답함이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쭉 가속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언덕도 꽤나 높은데 잘 달려줍니다. 괜찮아요. 쭉 가다가 브레이킹 밟았을 때 제동력은 괜찮아요. 제동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모닝을 캐스퍼와 비교했을 때 일단 주행 성능이나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은 뭐 자연흡기 기준으로 본다면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고 비슷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전사양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캐스퍼가 가진 이점 같은 경우에는 1열 시트까지 뭐 풀 폴딩이 되고, 이런 부분 조금 뭐 편의사항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안전사양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동글동글하고 뭐 귀여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캐스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난 그런 경차지만 좀 더 강인한 그런 디자인을 원한다 하시면 기아 모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워트레인 쪽을 조금 더 본다, 난 출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 100마력 정도는 돼야 좀 호쾌하게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당연스럽게 또 캐스퍼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아 모닝에서 1.0 터보는 못 넣더라도 매뉴얼 수동은 넣어줬으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캐스퍼와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1.0 터보를 어쩔 수 없이 현대에서 모닝에서는 못 넣어 라고 한다면 매뉴얼 정도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면 매뉴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모닝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 복합 공인 연비는 15.7인데 제가 오늘 좀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탔을 때는 13.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도심 주행만 했고 고속 주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주행만 했을 때 13.7이라는 연비가 나왔고요. 이건 좀 더 신경 쓰면 좀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동력 성능 이런 부분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개선이 되었고 실내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변화가 주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차의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자,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경차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신형 모닝이 출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옵션 부분에서는 정말로 좋아졌고, 경차에 이런 옵션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반자율 주행 사용하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형 모닝이 아주 알차게 지금 패키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거의 풀옵션이에요. 지금 썬루프까지 있는 풀옵션 모델인데 한 1925만원, 19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옵션으로 봤을 때 캐스퍼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해요. 그 부분이 뭐 모닝이 갖고 있는 캐스퍼 대비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풀옵션이기 때문에 뭐 풀옵션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풀옵션까지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옵션을 넣는다면 한 1700만원, 1800만원 정도의 모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만큼 옵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신형 모닝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 이어서요, 다음 편으로는 실내 옵션 기능 설명, 그리고 2열 공간, 트렁크 공간에 대한 리뷰 상세하게 제가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자동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형 모닝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